네, 안녕하십니까, 요원양입니다. 이제 파트 4 장치 관리하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게 될 건데요. 파트 4는 그 13장부터 18번째 장까지 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그런 관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13장에서는 이제 주변 장치 관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주변 장치 관리하기 부분에서는 장치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그 주변 장치 중에서 하드디스크에 대한 관리. 그래서 이 14장부터 18장까지는 데이터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는 이제 파일 시스템 관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새로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포맷이라는 명령어로 합니다. 그래서 포맷이라는 명령어로 파티션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new fs라는 명령어를 앞에서 한번 봤었는데, 이 new fs라는 명령어로 파일 시스템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솔라리스 10이 제공하는 이 UFS 파일 시스템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파일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파일 시스템들을 전부 다 한번 확인해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저희가 백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데이터의 유실에 대비해서 백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백업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이제 명령어들이 이제 여기서 달아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드디스크가 여러 개일 때 이제 스토리지가 있겠죠. 그런 스토리지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그 볼륨 매니저 도구로서 솔라리스 볼륨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베리타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요즘에는 이제 시만텍으로 넘어가는데 베리타스에서 만든 게 이제 베리타스 볼륨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런 도구들도 있고요. 상용의 도구들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라리스에서 솔라리스 10에서 새롭게 추가된 게 이제 ZFS 파일 시스템이다라고 되어 있죠. Z 파일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것도 볼륨 매니저의 솔라리스 볼륨 매니저의 한 도구다. 볼륨 매니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파트 4에서는 장치를 관리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를 추가해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그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은 챕터 13장에서는 주변 장치 관리하기에 대해서 이제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솔라리스 첫 번째 절에서 장치 이름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솔라리스에서는 이거는 솔라리스 10뿐만이 아니라 모든 솔라리스가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 장치 이름을 세 가지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 장치 이름, 물리적 장치 이름, 인스턴스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논리적 장치 이름은 이건 이제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관리자, 즉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스템 어드민이 사용하는 그러한 그 이름, 장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디바이시즈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시스템이 사용하는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스템이 사용하는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아래 예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ls-l에서 div 밑에 e10g0라고 했는데 이거는 랜 카드입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인데 원래 그 디바이스가 이렇게 인식이 되면 디바이스 밑에 PCI 밑에 PCI 밑에 해서 굉장히 길죠. 여기서 디바이스 경로가 피지컬한 디바이스 경로 자체는 굉장히 깁니다. 여기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이름을 하나 매핑 시켜서 쓰고 싶은 거죠.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는 그냥 요거를 2000G0라고 쓰자라고 해서 만든 게 요 관리자 이름이죠. 논리적 장치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디바이시즈라는 부분부터 이 부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갖다가 쓰신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이름이 길죠. 그래서 어떤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10g0라고 하는 것만 div 밑에서 같이 요거는 이제 심볼릭 링크가 걸린 거죠. 링크를 걸어서 간단한 이름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이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커널이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널이 사용하는 이름, 즉 모듈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듈 이름. 그래서 그 모드 인포라고 하는 커맨드로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거 인텔 그 이더넷 카드에 그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되겠죠. 랜카드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에서 인식이 되면 그러면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etc 밑에 path to insta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거는 인스턴스의 경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path to insta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 두 개는 요 두 개의 이름은 그냥 이렇게 소프트 링크가 걸려 있고요. 링크로 두 개를 연결해 주고 있고 요 물리적 장치 이름과 인스턴스 네임은 etc 밑에 path to insta라는 요 파일에서 같이 연결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 e10g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디바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숫자가 중요한데 요거를 인스턴스 넘버라고 부릅니다. 인스턴스 넘버라고 하는 거는 요 드라이버의 첫 번째 인터페이스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e10g 0번 만약에 랜카드가 하나 더 추가되면 뭐 요게 이제 내용이 좀 바뀌고 이게 1이라고 하는 숫자로 올라가겠죠. 혹은 뭐 하나 더 추가하면 2. 그래서 e10g0, e10g1, e10g2 뭐 이렇게 될 겁니다. 혹은 뭐 선 같은 경우에는 뭐 HME 0, 뭐 CE 0, 혹은 뭐 CE 1, 뭐 이런 이제 랜카드 이름이 붙겠죠 여기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장치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요 e10g0 뭐 이런 것들, 이런 그 몇 가지 인스턴스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이름은 etc 밑에 path to insta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디바이스에서 관리자는 아무래도 이제 이 DV 밑에 있는 이름을 좀 아셔야겠죠. 여기 밑에 뭐 ARP는 뭐 ARP 프로토콜을 처리하기 위한 가상 장치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사운드 콘솔, 이 DV 밑에 콘솔이라고 하는 거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CD 화면에서의 그 콘솔이라는 창, 터미널 창 대신 콘솔이라는 창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 콘솔 창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DVFD. 그래서 DVFD고 개수가 많아지면 뒤에 이렇게 숫자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0번부터 이렇게 숫자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KDB는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는 마우스. 그 다음에 PTS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상 터미널에서 슈도 터미널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텔넷으로 접속하면 뭐 슬래시 dv 밑에 tty라는 커맨드를 치면 pts 밑에 0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RMT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DV RMT 0번, 뭐 RMT 0번, 백업 디바이스가 하나 더 추가되면 뭐 1번 이렇게 인스턴스 이름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표준 입력 장치는 키보드, 표준 출력 장치는 뭐 모니터 뭐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DV 밑에 DSK, RDSK가 있는데요. 여기서 DV 밑에 DSK, RDSK 부분은 나중에 뒤에 하드디스크 관리하는 부분에서 또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제 블록 디바이스, 캐릭터 디바이스라고 나오는데 블록 디바이스는 이제 ls-lrmp, 캐릭터 디바이스는 뭐 C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기 쉽게 이 마운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할 때는 DSK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명령어들은 이제 전부 다 RDSK를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운트 할 때는 DV DSK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C0, 뭐 T0, 그 다음에 뭐 D0, 그 다음에 S0 뭐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붙게 되겠죠. 그래서 뭐 컨트롤러, 타겟, LUN 넘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파티션 정보가 되는 슬라이스 정보. 이 부분은 아마 뒤에 하드디스크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이런 하드웨어를 관리할 때 논리적인 이름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DV 디렉토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디바이시즈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보셨듯이 물리적인 어떤 장치에 어떤 풀 패스가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tc 밑에 path to insta라는 파일 굉장히 중요한 파일이라고 했었고요. 여기서 커널이 인식하는 인스턴스 네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iSCS이나 혹은 뭐 sudo, 그 다음에 뭐 options, 그 다음에 뭐 scsi vhci, 그 다음에 isa.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본체라고 보시게 되면 마더보드라고 하죠. 여기서 마더보드라고 하고, 자 여기 안에는 이제 이렇게 뒤에 이렇게 카드들을 꽂을 수 있는 슬롯이 있는데, 거기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버스라고 부르죠. 우리가 버스. 그래서 버스에는 뭐 여기 그 일반 PC에서는 뭐 이사 버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뭐 PCI라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PCI. 그래서 이 PCI는 표준이니까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FC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버스 타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 타입, 뭐 스카시도 있죠. 스카시라고 하는 이제 버스 타입이 있는 거고, 자, 이사라고 하는 요 버스의 그 인터페이스로서 또 뭐 이제 IDE 뭐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뭐 PCI 밑에 뭐 또 이제 뭐 또 PCI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뭐 버스 혹은 뭐 인터페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SA 버스에 이제 뭐 i8042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키보드, 마우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뭐 PCI에 이제 ID가 붙은 형태죠. PCI ID라는 형태의 버스로 이제 인식이 됐고, 자, 여기서는 이제 CMDK라고 하는 게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하드디스크 첫 번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보시게 되면 뭐 아타 방식의 SD, 요거는 이제 CD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CD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I 버스 방식에서 여기에 이제 붙는 것이 E10G라고 하는 게 붙었죠. 자, E10G라고 하는 것이 요게 이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인스턴스 넘버다. 그래서 E10G 제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E10G 제로라고 해서 랜카드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디오 ENS는 이제 오디오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한 장치 이름이 피지컬 경로와 함께 여러분들 그 인스턴스 이름이 같이 보이는 것이 etc 밑에 패스트 인스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드웨어가 추가되면 이 파일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Mware에서 이제 주변 장치 인식하기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오프를 일단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드웨어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VMware가 이제 그 종료가 되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건데요. 여기서 Edit Virtual Machine 세팅이 있죠.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아마 이런 화면이 나오겠죠.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Add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dd를 누르고,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네트워크 어댑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자, Next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여기서 네트워크 커넥션을 선택하시게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 커넥션 부분에서 NAT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NAT 부분을 선택하시고 나서 이제 Finish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네트워크 카드가 이렇게 하나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커넥션 타입은 이제 이렇게 NAT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NAT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NAT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OK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자, 그럼 이제 확인이 되고 솔라리스를 이제 부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VMware를 부팅을 해주시고요. 자, 부팅이 다 끝나시면 콘솔 창에서 혹은 뭐 터미널 창에서 그래프 하셔서 etc 밑에 paste2inst라고 하는 뭐 파일을 해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죠. 앞에서 보셨으면은 E10G의 0번에서 E10G 제로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 사용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게 이렇게 이제 값이 하나 추가됐고, E10G의 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넘버가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E10G1이라고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if config 하셔서요, E10G1에 대해서 플럼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럼브라고 하는 작업이 이제 거쳐지는데, E10G1이라고 하는 게 시스템에서는 이제 다 인터페이스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OS에서 이거를 인식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플럼브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올려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메모리로 올려주는 작업을 해주는데 이텐지0 플럼브 하시고요. 하시면서 IP까지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9168.64.11로 줬다라고 가정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up이라고 주시게 되면 그러면은 이텐지1에 대해서 이렇게 랜카드가 하나 더 올라옵니다. 그래서 IP가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넷마스크는 기본 넷마스크 세팅이 되는데 이러한 값들은 나중에 뒤에 네트워크 부분에서 파트 5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랜카드가 추가됐고요. 자, 이건 이제 온라인 중에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부팅 하고 나서도 영구적으로 이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파일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etc 밑에 hostname.e10g1이라고 해서 파일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IP를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줘도 되는데, 이름을 주실 때는 etc 밑에 host 파일에 일단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다 이제 IP만 주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리부팅 하면 계속해서 E10G1이라고 하는 이 랜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